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리가캠바이오 같이 분석해 볼 거고요. 자, 우선 오늘 장중에 주가가 마이너스 4% 가까이 한번 크게 밀렸었다가 종가는 보합권으로, 자, 오늘 남았던 낙폭을 전부 다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 자, 단기 이평선으로 보고 있는 5일선, 정확히는 122,400원인데 이 라인 또한 지켜주면서 여전히, 자, 위에서 고가권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리가캠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벤트도 많고 최근에 나왔던 중요한 호재들도 많지만 지금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건 바로 MSCI 편입입니다. 이제 투자 경고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적인 상승이 제한되긴 하지만 이 MSCI 편입 조건까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10월 중에 리가캠바이오가 한두 번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 파동만 나온다면 11월 MSCI 리밸런싱 때 편입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좀 이 부분 집중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 또 이번에 남았던 오노제약이랑 라이센싱 아웃 계약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술 이전 계약 금액이 한 9,700억 정도가 나왔는데, 이 여러분들께서 제약바이오 종목들 매매하실 때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임상 단계가 올라갈수록 계속해서 몸값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근데 이번에 맺었던 LCB97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 같은 경우는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내년 초에 LCB84에 대한 임상 일상 데이터도 나오죠. 그리고 이 결과 여부에 따라서 얀센으로부터 2,600억 가량의 추가적인 기술 이전료도 확보가 될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 단계가 올라갈수록 몸값이 계속 올라간다고 했죠. 자, 그럼 LCB84에 대한 임상 데이터 결과 발표 이후로 나오는 다른 기술 이전 계약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최소한 조 단위가 될 가능성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리가캠바이오는 이번 LCB84나 97에 대한 파이프라인 말고도 다른 기대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임상 데이터가 나오면 나올수록 기업의 몸값 자체는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일단 여기까지가 좀 간단한 기본적인 분석이고요. 전 일단 MSCI 지금 좀 집중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이게 여러분들 어제 나왔던 재료인데요. 자, 일단 편입 후보 종목으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고, 자, 이번 11월 MSCI 편입 컷은 시가총액 6.1조 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왼쪽에 있는 6.1조는 자, 기업에 대한 시가총액이고, 오른쪽에 있는 2조 원, 이 금액 같은 경우는 유동 시가총액이에요. 자, 현재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기업은 현대로템 말고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유동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이 조건을 충족한 기업들이 많죠. 그리고 여기에는 리가캠바이오도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리가캠바이오가 현재 시가총액 4.6조 원 대비해서 6.1조 원을 충족하려면 대략적으로 주가 상승이 한 30% 정도만 나오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준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자, 2024년 10월 마지막 10영업일 중 하루에만 이 기준을 충족하면 돼요. 어차피 유동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지금 넉넉하죠. 편입 컷이 2조 원인데 현재 리가캠바이오의 유동시가총액은 3.2조 원이에요. 막 갑자기 주가가 하한가를 두들겨 맞지 않는 이상 유동시가총액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남은 건 이제 리가캠바이오가 현재 자리에서 대략 한 30% 정도의 상승만 10월 중으로 나오면 돼요. 10월 중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가캠바이오가 진짜 주포 세력들의 MSCI에 편입을 시켜서 외국인들의 패시브 자금을 유도하겠다라고 한다면 10월 중으로 무조건 30% 가까이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걸려있는 게 뭐냐면 투자 경고. 이 투자 경고가 조금 걸리는데, 이 리가캠바이오의 공시 내용, 투자 경고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한번 쭉 살펴봤어요.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고 지정 사유가 나와 있고 해제 요건이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여기거든요. 자, 우선 투자 경고 종목 해제 여부의 최초 판단 같은 경우는 10월 24일입니다. 그리고 5일 전날, 15일 전날, 자, 이날의 종가가 판단일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 75% 이상 상승하지 않으면 해제가 돼요. 그래서 이걸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일단 지금 9월 30일 같은 경우가 언제냐면 15일 전날이거든요. 자, 15일 전날에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한 금액이 얼마냐면 17만 2천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1번, 자, 5일 전날에 종가가 언제냐면 바로 오늘이에요.
자, 오늘의 종가 45% 올라가면 17만 9천 원입니다. 근데 리가캠바이오의 시가총액이 지금 6.1조 원 정도가 넘어야지만 MSCI 편입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금액대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 한 번만 터치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 6.1조 원까지 올라가려면 주가가 얼마까지 가야 되냐? 대략적으로 16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리가캠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조건에 걸리지 않고 16만 5천 원까지만 올라가게 되더라도 11월 MSCI 편입 같은 경우는 확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투자 경고 때문에 사실상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다, 계속해서 눌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MSCI 편입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요것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자 수급을 보면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었던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들어왔습니다. 그쵸? 52,000주 정도 매수를 했죠. 근데 이게 아셔야 될 게, MSCI 편입이 되면은 MSCI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 이 펀드 자금이 무조건적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거는 편입이 되고 난 이후거든요. 그래서 편입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에 대한 선취매 자금도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온 게 이에 대한 선취매 자금의 시작이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사실상 리가캠바이오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급의 주체가 어디냐면 기관도 아니고 연기금도 아니고 사모펀드, 기타 법인, 외국인, 금투 정도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워낙 단기성 수급이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외국인들은 다시 매수하고 있고, 그 다음 사모펀드와 기타 법인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그냥 순매수를 하고 있고, 종목의 수급 같은 경우도 문제가 없고, 투자 경고 같은 경우도 상승에 제한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MSCI 편입 조건에는 전혀 안 걸리는 상태이고, 또 앞으로 나올 리가캠바이오의 여러 가지 재료들을 봤을 때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 바닥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상승으로 가는 업사이드가 크게 열려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오늘 일정 수준의 변동성을 보인 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겠지만 그냥 극단적으로 봤을 때 5일선 이탈이 나온 것도 아니고 거래량이 지금 크게 발생하면서 위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움직임이 좋거든요. 그래서 큰 걱정 없이 편안하게 들고 가시면, 그래도 이제 다음 달 MSCI 편입되고 외국계 자금 좀 들어오고, 또 내년 1월에 나오는 얀센 임상일상에 대한 데이터까지 공개가 된다고 봤을 때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물론 중간중간에 주가의 변동성, 이런 약간의 조정은 무조건 들어오겠죠. 왜? 하나의 방향으로만 가면은 당연히 급하게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중간중간 조정 자리가 나온다고 해서 종목의 상승 흐름이 끊기는 게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회를 여러분께서 꼭 잡아 가셔야 되고요. 지금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고점 찍고 내려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간에 이제 고가권에서 눌림이 나오고 있구나, 이 정도로만 딱 생각을 해주시고 편하게 홀딩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리가캠바이오 내용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그 전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소통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간단히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소통방은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여러가지 정보를 공유하고자 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날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났는지 간단하게 시황도 써서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오전장에 매매하면 좋을 만한 여러가지 종목들도 제가 직접 추천을 하고 있거든요. 자, 우선 이제 오늘 날짜 10월 17일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서남이라는 종목,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종목, 셀리드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시초가 종목으로 추천해 드렸습니다. 자, 이 시초가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장중에 우리가 급하게 올라가는 종목에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장이 열리기 전에 미리 매수를 하는 방법인데요. 자, 우선 제가 종목을 공유했던 이 시간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남 8시 42분, 자이언트 스텝은 8시 45분에 드렸죠. 그리고 목표가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재료 같은 경우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혹시나 시초가 매수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까봐 동시호가에 매수하면 됩니다. 8시 50분부터 9시.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시간까지 직접 써서 올려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렸던 셀리드 같은 경우도 8시 50분에 드리면서, 자, 9시 땡 하고 장이 열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미리 들어간다라는 거 확인이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들의 결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오늘 날짜 기준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대략 한 40% 나오죠. 참고로 장중에는 더 올라갔었는데요. 자, 우선 선암부터 좀 하나씩 살펴보면 자, 선암은 오늘 시가가 얼마였냐면 6.2% 갭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쵸? 근데 최고가가 몇 프로예요? 25%예요. 뭐 대략 한 20% 정도의 최고가 수익률이 나왔고 제가 또 목표가를 4,500원으로 잡아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매도가 가능했습니다. 물론 현재도 수익 구간에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드렸던 게 자이언트 스텝. 자이언트 스텝 한번 잠깐 보시면 자,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오늘 오히려 마이너스 1% 하락 시작을 했죠. 분명히 오늘 재료가 나오는 날인데 개파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우리에게는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들어가서 최고가가 얼마예요? 17.5%. 자, 현재 금액 기준으로도 8% 9% 수익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렸던 이 셀리드 같은 경우도 제가 뭐 텔레그램을 통해서 중간에 피드백을 한번 드렸는데 이 종목은 아직도 올라갈 자리가 저는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1.3%, 그 다음 최고가 18%까지 올라가면서 제가 드렸던 목표가 6,200원은 오늘 터치하고 돌파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목표가에 혹시라도 내가 매도를 못 걸었다 하시는 분들도 현재 10% 정도의 수익 자리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장중에 뭐 분봉상으로 봤을 때 막 수급이 들어오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보다 장이 열리기 전에 그냥 미리 매수에 걸어놓고 체결이 되면은 올라갔을 때 매도하는 자, 이런 시초가 매매를 저는 주력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장중에 여러분들께서 집중해야 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면은 제가 이 소통방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 매매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소통방에 들어오셔갖고 제가 올려드리는 종목들 확인하시고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하시면 여러분들 매일매일 꾸준한 수익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자, 입장하는 방법도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위에 나와있는 제 개인 연락처 010-4253-6578 번호로 입장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이 초대 링크를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이 초대 링크 버튼만 딱 누르신 다음에 참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소통방에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텔레그램 어플 설치가 안 되어 있어도 요즘엔 휴대폰에 있는 인터넷 자체로 소통방에 들어오셔갖고 내용들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텔레그램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중간에 여러분들 제가 그냥 종목 딱 드리고 나서 방치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중간중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피드백을 다 드려요. 뭐 셀리드는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고 자이언트 스텝은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되고 뭐 선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피드백을 바로바로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오전장에 뭐 자이언트 스텝을 매수를 했어요. 근데 내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까먹고 목표가의 매도를 못 걸고 볼일을 보러 갔어요. 근데 그러다가 까먹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중간에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그대로만 대응을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 소통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드렸다고 별도로 돈을 받거나 대가를 요구한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전부 다 100% 무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돈 같은 거 절대 안 받고 있으니까 편하게 저한테 4253-6578 번호로 지금 잠깐 보시던 영상 멈추시고 일단은 입장이라고 남겨주신 다음에 이어서 시청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리가캠바이오 넘어와서 여러분들 자, 오늘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MSCI 편입, 그 다음 투자 경고에 대한 내용. 자, 투경 때문에 MSCI 편입이 불발될 거다. 주가 상승을 제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리가캠바이오의 주가가 10월 중으로 16만 5천원까지만 찍으면 MSCI 편입은 확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초에 투자 경고 해제의 최초 판단일이 여러분들 10월 24일입니다. 이날까지 조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당연히 그냥 투자 경고가 풀릴 거고 투자 경고가 풀린 상태에서 여기까지 주가 올려도 다시 투경 안 걸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투자 경고라는 것을 너무 악재로만 좀 생각을 하지 말고 주가 상승을 제한하고 있긴 하지만 그 영향력이 크지 않고 MSCI 편입에는 큰 문제가 안 된다. 이 정도로만 좀 가볍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11월 MSCI 편입, 그 다음 내년 1월 같은 경우는 이제 LCB84에 대한 임상 데이터 공개, 그 다음 추가 기술료 확보, 그 다음 또 LCB97에 대한 추가적인 애로까지 기대할 만한 재료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리가캠바이오는 홀딩입니다. 뭐 중간에 갑자기 뭐 계약 취소 혹은 뭐 임상 실패 이런 식의 극단적인 악재만 나오지 않으면 괜찮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저는 그럼 일단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무리 해보고요. 지금까지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또 리가캠바이오랑 관련된 이슈나 뭐 정보 이런 것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자, 위에 번호로 입장 안 남기신 분들은 입장 한 번씩 남겨주시고 저한테 초대 링크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